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마감 전략을 못 올려드려서 오늘은 아침 일찍 올려드리고요. 아침 일찍 하는 만큼 미국 시장 마감 시황,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주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종목별 전략 제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개장 초반에는 좀 좋지 못했어요. 의회에서 경기부양책 합의를 발표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부양책을 합의하면 오히려 그게 호재가 아니라 악재다. 항상 주식은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호재가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노출이 되기보다 소문이었을 때가 더 좋다. 이런 점들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장에 좀 하락 출발했고요. 거기다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잖아요. 장 막판에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되돌림 효과도 오전장에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로 오전장에 좀 좋지 못했는데 시장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낙폭을 줄이고 양봉 마감을 해줘서 다행스러웠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렸고요. 유럽 각국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영국과의 왕래를 금지하는 빗장 정책도 발표하고 이러면서 경제 봉쇄의 우려에 따라서 유럽 증시는 또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는 좀 반등을 했다. 이런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문희신 재무장관이 경기부양책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현금이 지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또 애플이 자율주행차 생산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1.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좀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JP모건이 3.75%, 뱅크 오브 아메리카 3.73%, 시티그룹 3.67%, 골드만삭스 6%, 모건스탠리 5%, 이렇게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은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좀 금융주들에 대해서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금융주들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증액을 허용하자 금융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사들의 올해는 좀 안전자산을 확보해라, 그래서 배당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국내 금융주들은 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고배당주, 금융주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금융주의 강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주에 대해서도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수 그래도 양봉 보이면서 5일선 회복을 했고요. 다우지수 21선도 이탈했지만 아랫골이 길게 달리면서 역시 5일선 회복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 21선 이탈했지만 아랫골이 길게 달리면서 양봉, 5일선 저항을 받긴 했지만 일단 다우랑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5일선을 회복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시장이 크게 악재는 좀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국 시장이 시초가 정도 수준에서 좀 끝나기를 좀 바랬어요. 어제 밤에 살짝 봤더니 미국은 왠지 좀 하락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좀 우리 시장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또 생각보다 약하지 않고 좀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 시장 계속 전략 후강의 패턴이에요. 어제도 보시면은 오전장에 한번 하락을 주더니 또 하루 종일 또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아침에는 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MSCI 한국지수가 0.95%, MSCI 신흥지수가 1.4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지수는 한 1% 내외에 좀 하락 출발을 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사실은 그 부분부터 아래쪽은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수는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4거래일 연속 양봉을 기록했거든요. 결국은 가겠다, 올라가겠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악재라는 것도 없잖아요.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 자체 악재라는 건 없습니다.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이 정도인데 사실 그거보다 지금
국내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던가 뭐 이런 게 악재로 작용을 할 텐데, 그래도 뭐 3단계까지는 좀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일단은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일단 어제는 엿새 만에 1000명 밑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적으로 좀 확진자 수의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제가 할 길을 좀 가는 것 같고요. 뭐 호재든 악재든 제가 할 길을 좀 가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조정을 보인다면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 이후로 21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21선이 2710포인트대입니다. 2710포인트대. 뭐 그 정도 라인 지지 라인으로 설정하고, 조정 시 1% 이상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좀 연말을 감안해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는 그래도 삼성 SDI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삼성 SDI. 삼성 SDI 보면은 12월 8일날 신고가를 낸 이후에 쭉 횡보세예요. 쭉 횡보세.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덧 뭐 11선, 21선까지도 거의 붙었어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제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안 좋게. 그럴 때 오히려 또 기회를 활용을 하면은 테슬라가 상승하고 2차 전지가 또 뭐 주목을 받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시세를 내면서 60만원, 60만 SDI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55만원대에서 잡으면 그것도 10% 정도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55만원대에서 삼성 SDI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기관과 외국인 어제도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 만약에 55만원대 중반, 55만 5천원 정도가 온다, 그러면은 좀 삼성 SDI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 괜찮고요. 그전에도 제가 이제 매수하라고 말씀을 뭐 드렸었죠. 50만원 아래에서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사신 분들은 어차피 10% 이상 수익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항상 추가 매수를 좀 또 좋은 타이밍에 해야 되기 때문에, 횡보 이후에는 방향성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위로 간다면 주도주 삼성 SDI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도 보자고요. 삼성물산 보면은 지금 지난주 월요일날, 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월요일날 상승을 해버리고 나서 지금 또 며칠 동안 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쉼이 이제 길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감안을 해봤을 때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봐야 되고, 이제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따른 상속세 가액 결정이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뭐 그동안은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그동안이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줄 텐데,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물산 이번에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라도 배당을 확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삼성물산 오늘 만약에 좀 하락을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하나금융지주, 제가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금융지주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높아가고 있고 고점은 낮아가고 있고 삼각수렴의 형태입니다. 삼각수렴의 형태. 이런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 방향성이 이제 나올 타이밍이에요. 계속 지금 보면 35,000원대, 36,000원대에서만 움직임을 보였는데, 미국 금융주들의 강세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 한번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금융 쪽으로는 지금 순환매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12월 초 이후에 지금 순환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오늘 좀 순환매 이어지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KB금융도 마찬가지잖아요. 11월 달에 신고가를 냈는데 12월 달에 계속 조용했어요. 그래서 금융지주사 쪽으로 지금 순환매 유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쪽으로 순환매가 유입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 오늘은 좀 이제 조만간에 금융지주사 쪽 고배당주 관련주로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전략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도 선곡 투자를 기원하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